开不上。在那里还会亮。对呀、这滚，我靠！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재해뉴스 290번째는요. 현지 주민들도 차이나 세기의 종말 같다면서 공포에 떨었던 광동성의 회오리 강풍의 습격 편입니다. 모두 3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 이미 재해 당일부터 입수를 했지만 최근 제가 여러 가지 연속된 회의로 인해서요. 이제서야 뒤늦게 차이나 재해 뉴스로 편성하여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된 광동성 광주시 백운구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하여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후 3시 대낮부터 시작된 강풍은 당일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회오리 바람은 동시에 폭우와 우박까지 동원되면서요. 현지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반나절 이상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미 계란 우박을 넘어서서 야구공 우박과 특히 대형 참외나 어떤 분들은 메론 크기의 우박이라고 해서 참외 우박 혹은 메론 우박으로 불리기도 한 이렇게 큰 대형 우박들이 이때 쏟아지기도 했고요. 광주시를 비롯해서 광동성 전체의 우박 피해도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풍의 속도도요. 태풍의 바로 아래 단계로 중국에서 지정한 11급과 12급 정도에 이를 정도로 바로 태풍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했기 때문에 우박, 회오리, 폭풍의 그 피해는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지상까지의 토네이도 크기는 그 길이만 해도 약 1.7km에 달했고, 폭이 약 280m에 이를 정도로 이 대형 회오리가 지상에서부터 공중으로 각종 지상의 물건들을 빨아올리면서 특히 각종 건축물이나 철제 구조물들이 종이짝처럼 찢어지면서 파괴되었고요. 고압전선도 파괴되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는 등 정말 이건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주옥과도 같은 장면을 광동성 곳곳에서 연출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특히 가장 강력했던 순간은 불과 4분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는 공식 발표로는 모두 38명이나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 5명, 부상당한 사람이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또한 이 4분 동안 건물 140여 채가 토네이도에 휘말려 떨어진 각종 철제 구조물이나 기타 물건들로 인해서 파손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방송해드렸던 대형 우박들이 함께 쏟아지면서 피해는 가중되었고요. 특히 차량 유리창 파손과 외부 파손이 아주 심각했으며 38명의 사상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많은 부상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SNS에는 우박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인증샷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했던 광주시에는 천둥 번개경보 21번, 우박경보 13번, 폭우경보 19번 등 모두 53차례의 경보가 계속해서 반나절 동안 반복해서 발령될 정도로 강풍을 동반한 우박, 폭우, 토네이도 자연재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광동성은 4월 초부터 홍수 피해를 반복해서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박과 강풍에 토네이도까지 덮친 각종 피해가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뻔한 소리지만요. 중국 기상당국은 해수면 기온의 상승으로 남중국해의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는 무려 100년 만에 홍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당국의 원인 분석은요. 요리조리 말만 바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민들의 반응입니다. 광동성 광주시 주민들은 영상을 올리면서 대부분의 세기의 종말이 온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듯이 중국의 자연재해가 매년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예측 불가의 돌발적이며 그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들은 것이 바로 우박의 크기였는데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박은 계란 크기의 우박이라고 해서 계란 우박으로 지칭하던 우박이 사실 가장 컸지만 올해는 이미 야구공만한 야구공 우박에 주먹 우박이나 이보다 더 큰 참외 크기의 참외 우박까지 등장할 정도로 하늘에서 갑자기 후두둑하고 대형 계란 우박, 야구공 우박, 주먹 우박, 참외 우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겨울이 끝나가는 2월부터 우박 피해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면 중국의 폭우 홍수 피해는 대체적으로 빨라야 5월이고 대부분 6월부터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고 7월 이후부터는 태풍과 장마 홍수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침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피해는 남부지방에서 이제 중부와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는 형국인데요. 그런데 이런 폭우 홍수 피해가 이미 3월부터 시작되었고요. 특히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남부 지역인 광동성, 광서자치구, 복건성은 물론이고 중남부 지역인 절강성, 강소성, 강서성, 호남성, 귀주성, 사천성 등지에서도 때 이른 폭우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해 좀 이상하죠. 벌써부터 중국 남부 지역의 강과 하천들은 홍수 범람 위기를 맞았고 겨우 지나갔습니다만 본격적인 장마철이나 태풍 시즌이 오면 정말 올해를 어떻게 넘길지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반복되는 폭우 홍수 피해에 대해 당국은 매년 그냥 그대로 지나치기 때문에 어떠한 예방 대응책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자연재해 피해를 인민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공산당 체제에서 공산당의 영구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조직과 공무원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집단 부패에 매번 사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자연 탓으로 돌리면서 100년 만의 재해이니 50년 만의 재해이니 하면서 재해 예방과 관련된 대책이나 기초 인프라 공사는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정부가 과연 필요할까요? 지난 4월 24일 밤부터 광동성 광주시와 심천시 등지에서는 예년과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4월 24일 밤 8시 40분부터 10시 12분까지 약 92분 동안 무려 105차례의 천둥 번개가 광주시와 심천시를 흔들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무려 105번이나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봐야 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세기의 종말이 왔다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인 27일에는 엄청난 속도의 태풍 바로 아래 단계인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게다가 거대한 토네이도와 우박 폭우가 함께 동반된 자연재해가 다시 광동성 광주시와 그 주변 도시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중공 당국이 발표한 사망 5명, 부상 33명이 과연 전부일까요? 영상에서 보시는 처참한 광경을 보시면 그리고 중공 당국이 늘 그랬던 것처럼 통계 조작을 감안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희생을 당했을까요? 불과 일주일 전에도 당국의 발표는 100년 만에 홍수로 사망 4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만 이 역시 주민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 습격 피해 역시 대단히 축소된 통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민들의 반응입니다. 집단 부패로 인민들의 신망을 잃은 공산당이 장기 통치하고 있는 중국에서 인민들의 목숨과 희생은 단지 중공 당국자들이나 중국 정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 조작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어떤 형태의 독재도 결국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함께 물리치고 쫓아내야만이 개인의 권리와 안전도 보장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나 재해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화웨이 전기차 화재 사망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